끌어당김의 법칙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시각화하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 그 현실이 실제로 눈앞에 창조된다. 정말 그럴까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나 부자 됐어요 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완전 개소리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 몇 개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계에서 작동하는 끌어당김. 길동이는 30대 미혼 남자예요. 20대 내내 언젠가는 결혼해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결혼이 왠지 속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자유를 사랑하고 통제받는 걸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결혼은 해야겠다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부탁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가는 여자를 소개받아요. 이름은 춘향이입니다. 둘은 1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해요. 그리고 드디어 부부가 되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실제로 하고 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동이는 문득 20대 때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나는 자유를 갈망하고 통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지. 결혼 생활이 점점 갑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내 춘향이입니다. 춘향이는 길동이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 남자가 나를 두고 바람필까 걱정돼. 혹시 다른 여자랑 몰래 연락하는 거 아니야? 춘향이가 이렇게 불안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평생 바람을 피우는 걸 보면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곁에서 쭉 지켜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춘향이는 점점 더 불안해져서 길동이가 잘 때나 샤워할 때 몰래 그의 휴대폰을 뒤져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길동이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당연히 부부싸움이 벌어지죠. 서로를 비난하고 난 결백해 라고 소리치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떠신가요?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 흔한 스토리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끌어당기는 것. 먼저 길동이를 보겠습니다. 길동이는 자신이 자유를 갈망하고 통제를 혐오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경우 통제당하는 상황을 더욱더 두렵게 만듭니다. 끌어당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걸 끌어당긴다고 믿지만 사실은 두려워하는 걸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뱀이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은 긴 끝만 봐도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 두려운 상황이 내 세계로 끌려 들어옵니다. 길동이는 자유를 갈망하고 통제를 혐오해요. 자유를 갈망하는 만큼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더 두려워지고, 통제를 혐오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통제받는 느낌이 들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크게 키워놓으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운 상황을 현실 속으로 끌어당기게 돼요. 춘향이도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바람, 그리고 그로 인해 불행해지는 엄마를 봐왔어요. 그래서 춘향이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자가 바람피면 여자는 불행해진다. 결혼해서 춘향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자신이 버려지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커지면 그녀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핸드폰을 훔쳐보고 조그만 단서라도 보이면 머릿속에서 배신당하는 시나리오가 온갖 버전으로 재생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의심스럽고 집착이 심해지고 남편은 더 숨막혀하고 관계는 점점 틀어져요. 결국 두려움이 클수록 그 두려운 현실이 자기 쪽으로 강하게 끌려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김의 원리 돈. 이번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수는 빚이 많아요. 집도 날리고 차도 저당 잡혔습니다. 매달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못하면 곧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예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 보니 끌어당김의 법칙 영상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상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강렬하게 하면 정말 부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철수는 거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사회에서 인간 이하 취급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건 끔찍하게 두려워요. 그래서 철수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절대로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돼. 제발 부자가 돼야 해.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요. 책에서 시키는 대로, 영상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초조해집니다. 왜 안 되지? 뭐가 잘못된 거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기적처럼 나를 도와줬으면, 어떤 큰 돈이 갑자기 굴러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사람은 부와 안전을 끌어당기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철수의 마음은 겉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루 종일 이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다시 신용불량자가 될까 무서워. 사회에서 패배자 취급받는 게 지독하게 싫어. 결국 그는 온 힘을 다해 두려워하는 현실을 매일매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또 한 번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왜 우리는 두려운 것을 끌어당기는가?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두려운 것을 끌어당길까? 끌어당김의 진짜 목적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를 마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고 숨기고 억누르기만 하면 그 두려움은 형태를 바꿔서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결국 마주볼 때까지 계속해서 현실로 불러들여지는 겁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법. 어린 영철이는 자주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는 귀가 길고 입이 길게 찢어지고 눈은 빨갛게 빛나는 무서운 귀신이 나타나요. 꿈속에서 어두운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귀신이 영철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쫓아옵니다. 영철이는 오줌을 지릴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요. 이 꿈을 잊을만하면 또 꾸고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결국 영철이는 잠자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게 돼요. 이 얘기를 들은 엄마가 영철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신은 사실 귀신이 아니라 큰 토끼일 수도 있어. 큰 토끼도 귀가 길고 눈이 빨갛잖아. 영철이를 보고 반가워서 크게 웃느라 입이 찢어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방이 어두우니까 영철이는 그걸 귀신으로 착각했을 거야. 영철이는 엄마 말 그대로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보고 잠에 들어요. 그리고 꿈에서 그 귀신을 또 만납니다. 이번에는 겁이 나긴 하지만 용기를 내서 방 안에 불을 딱 켜요. 그러자 그 순간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영철이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커다란 토끼가 보입니다. 그리고 영철이는 그 토끼랑 즐겁게 놀다가 꿈에서 깨어나요. 그날 이후로 악몽은 사라집니다. 꿈과 현실 그리고 끌어당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꿈과 현실은 속성이 같습니다. 다만 현실은 아주 안정된 꿈이라는 것 뿐이에요. 꿈에 나타난 무서운 그 괴물은 꿈을 깨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괴물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꿈에서 깨고 나면 그 괴물도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독하게 두려워하는 상황, 사람, 사건들이 반복해서 내 삶에 등장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이유예요. 길동이는 스스로가 자유를 사랑하고 통제를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이 믿음은 자유와 통제가 완전히 반대이고 자유는 무조건 좋은 것, 통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그의 머릿속에 새겨 놓았어요. 조금이라도 통제받는 상황이 오면 과민하게 반응하고 상대의 사랑, 관심, 걱정까지도 속박으로 느끼게 됩니다. 춘향이는 남편을 통제하려는 마음보다는 버려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확신을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그 확신이 필요했죠. 하지만 두려움이 커질수록 길동이는 더 멀어집니다. 얼마나 오묘한 원리인가요?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은 매우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부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가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이 너무 싫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설령 돈이 많이 생겨도 마음은 여전히 결핍 모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돈은 많은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주변에 꽤 많지 않나요? 가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풍요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언제나 뭔가 더 필요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이게 가난의 증거예요. 반대로 풍요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베품입니다. 풍요로운 사람은 갖고 있는 걸 나눌 수 있어요. 이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나에게 충분히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를 끌어당기고 싶으시다면 먼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가난을 끌어당기지 않아요. 같은 원리로 명예를 끌어당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멸시와 무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내 존재 전체가 무너져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절대 잃으면 안 돼. 이건 반드시 가져야만 해. 이렇게 중요도를 높일수록 그걸 잃어버릴까봐 더 두려워지고 결국 그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돈이 너무 중요하면 돈을 잃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고 명예가 너무 중요하면 명예를 잃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요성을 낮게 유지하라.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마법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를 바로 보게 만드는 법칙입니다. 두려움이 실체가 없음을 바로 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스스로 창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